자, 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자격증 2025년 개정판 과정을 맡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실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웹사이트에 지금처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에 따른 공개 문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 관련된 내용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 과정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이 제시된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도 저희가 3시간 30분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런 시험 문제와 동일한데 난이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다른 시험과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규격이 주어진다라는 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 타입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여기 PDF 문서를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그런 요구사항들을 잘 지켜서 시험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요건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첫 시간에는 자,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고지해 드리는 그런 간단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자,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작업들은 A4 사이즈로 출력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작업이 끝나면 A3 용지에다가 이렇게 부착, 그러니까 마운팅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이 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저장된 내용들은 15MB, 그러니까 출력이 되는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15MB가 넘으면 안 됩니다. 작업 규격은 저희가 이제 A4 용지 안에 작업이 배치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어진 디자인 원고, 자, 원고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주어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파일이 되게 커서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공개 문제에 따른 내용들을 파일을 이렇게 추출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따로따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내용들은 여기서 PDF 분할을 시켜갖고, 자, 이게 한 용량이 되게 큽니다.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나 이제 요거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받아보시면 이제 완성 도면이 나오죠. 자, 완성 도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측면에서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수험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 난이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이런 테스트 되는 공개 문제들이 여기 보시면 지금 한 50개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25개 문항 정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올라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문제가 제공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난이도 측면에서도 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물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자격증 시험과 유사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에 대한 유형들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문제를 만들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25개 정도의 문항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씩 이상, 그래서 이제 뭐 몇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요건들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 프로그램, 자, 2D 용도의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좋은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마지막 작업되는 내용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작업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처럼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작업들이 지금 이런 작업들은 포토샵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들이고요. 근데 이제 도안은 여기에 따른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더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디자인 원고, 그림, 사진, 문자, 색채, 레이아웃, 규격,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서들을 보시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160에 240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A4 사이즈에 출력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원고 내용 중에서 불확실한 형상, 색상 코드에 대한 불일치, 색 지정이 없는 부분, 원고에 없는 형상 등이 있을 때는 수험자가 도면을 보고 작업을 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도면에서 제시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칼라 결과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칼라 출력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작업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디자인 원고의 서체는 자, 사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와 맞지 않을 경우는 가장 근접한 서체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서 폰트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 좌우 3mm 정도의 재단 여유를 가지는 부분들은 바뀐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여기에 제시된 문서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의 크기가 있는데, 자, 이 160에 240이라고 하게 되면 166에 246 정도의 크기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디자인 원고에 따른 좌측 하단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3mm를 띄워서요. 좌측 하단이라고 하게 되면 왼쪽 하단에 이쪽 위치에다가요. 이렇게 비번호를 고딕의 10포인트로 반드시 기록하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지키지 않게 되면 그러면 아마도 저희가 이제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취할 수 없고요. 반드시 A3 용지에 마운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작업 범위를 보게 되면 15MB의 폴더에 수록될 수 있는 작업 범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상도를 지킬 때 무작정 올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해상도는 일반적으로 70이 해상도, 그러니까 모니터 해상도로 작업하면 물론 용량에 맞춰질 수는 있겠지만 출력 결과물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100 정도 해상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원고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자, CMYK를 지키고 있지만, 이렇게, 근데 이제 칼라 모드를 CMYK로 하게 되면, 그럼 아무래도 이제 색깔이 처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들은 웬만하면 RGB 도큐먼트로 작업을 하고요. 자, 왜냐하면 이제 잉크젯으로 출력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할 때는 당연히 CMYK를 지켜야겠지만, 저희가 출력을 프린터로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로 저희가 RGB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상도는 한 100 정도로 맞추고 있고요. 이건 포토샵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에 따른 이런 칼라 모드는 RGB 칼라 모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3개의 2D 프로그램을 고루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안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반드시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 쿼 익스프레스나 아니면 인디자인에서 최종 작업에 대한 출력 편집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글자 같은 경우에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험자에 대한 유의사항은요, 저희가 이제 답안 작성은 반드시 흑색 필기기구로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처럼 연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드를 그려야 되니까 사인펜은 직접 입력할 때
자, 눈금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가위는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마운팅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로 저희가 이제 A3 용지에 출력 결과물이 나온 내용들을 붙여서 본인이 제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참할 수 없는 내용들은 펜, 마우스, 그래픽 타블릿, 디지타이저, 스캐너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컴퓨터 내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에 대한 그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리드에 맞춰서 이 화면 도큐먼트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지금 계산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반드시 미리 알아보시고 이렇게 작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도 이제 계산기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눈금자와 그리고 연필을 통해서 그리드를 그려놓고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반드시 중요한 게 이제 볼드하게 표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자, 바탕화면에 폴더를 생성해서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작업한 파일들을 저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작업할 때 본인이 저장하지 않고 컴퓨터가 꺼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포토샵의 상위 버전에서는 물론 이게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긴 있지만 그걸 믿어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저장해서 순간순간 저장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나면 생성한 비버너 폴더에 15MB 용량 이내로 출력과 관련된 파일,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본인이 만약에 레이아웃 폴더가 PSDY를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제출되는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거기서 PSDY에서 최적화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만들어진 파일을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인쇄를 할 때는 CMYK 모드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저희가 인쇄, 그러니까 프린트를 목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라 칼라 모드는 저희가 RGB 칼라, 그리고 이제 해상도는 원래 한 300에서 330 정도의 해상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15MB의 용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는 이제 100 DPI, 100 PPI 정도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결과물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해상도인 72 DPI 정도면 해상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지킬 필요가 있고요. 자, 30분은 저희가 출력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는 감독위원회 별도 지시에 따라서 순서에 의해서 수험자 본인이 출력해야 되고요. 1회 출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기계 이상 또는 출력 오류 등의 사유로 인쇄가 잘못되었을 시에는 감독위원회에 확인 후에 다시 출력할 수 있으며 잘못된 인쇄본은 감독위원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A3 용지에 부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운팅 용지에 부착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소요 시간은 5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계선에 작품 부착 경계선상에 감독위원회 확인 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옆 사람을 보고 카피된 작품이 있을 때에는 관련된 수험자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에 작업된 모든 내용과 시험 자료는 A3 용지에 마운팅한 후에는 삭제하고 저희가 출력물을 부착한 A3 용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마운팅 후에는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출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본인의 데이터를 가져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수험자 본인이 저희가 수험 도중에 시험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작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요구사항과 형격히 다른 경우, 이거는 이제 채점위원이 판단하는 거고요.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미완성인 경우,
과제 기준에 대한 20%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 최종 작업을 편집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거나,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작업을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포토샵 이렇게 작업해서 출력하면 출력 결과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험자 미숙으로 출력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버전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버전은 뭐 2021년 버전 이상만 이렇게 사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할 때 부터 이제 PC 양식인지 아니면 맥 양식인지 이렇게 선택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 주요 채점에 대한 항목들은 아래쪽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폰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정확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용되는 그런 폰트가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폰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레이아웃이 저희가 배치 위치가 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 작업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칼라 코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칼라 코드가 출력 결과물과 다르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를 그대로 칼라 코드만 믿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물과 비슷하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는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칼라 코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업상에는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은 이제 포토샵에서 레이아웃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래픽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물이 결과물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데서 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레이아웃을 만들어 두면 그래도 이제 그런 긴장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인디자인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쿼크도 마찬가지고요. 쿼크 익스프레스에서도 저게 이제 마지막 결과물을 만드셔야 그래야지 출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강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지시사항에 대해서 좀 고지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 자, 여기에 따른 저희가 예상 문제가,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자, 공개 문제는 여기서는 뭐 6개나 8개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연습 문제는 2문제로 이렇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강 내용을 마치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